윤석열 후보의 현재 상황, 나는 이렇게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도된 사진이고 사과가 얼마나 하기 싫었고 5.18은 사실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거든요. 본선에서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이것 자체가 뭐 판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말 희한한 사람이구나. 이 SNS 관리를 부인해야하는구나. 비선 실세 이런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홍준표 후보가 개인기로 지금 본인의 20년 정치 경력으로 뚫고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선 캠프가 전 제대로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시사평론계를 주름잡는 두 부분의 촌철살인 동객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 의원님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입장을 감안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요즘에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개 사과 논란까지 최근 흐름은 과거의 120시간 노동이나 위장당원 논란 이런 것과는 조금 그 이슈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윤 후보로서는 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 대변인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현재 상황 나는 이렇게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장 지금 난감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혹은 호남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네. 그래서 본인이 호남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진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등을 돌리고 아유 못하겠다. 이번에 야당 한번 좀 찍어볼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로 갔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하. 이분들이 이제 5.18은 사실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18만 빼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5.18만 꽤 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사위가 술 먹고 사람 때리는 것만 빼면 사실 술 먹고 사람 때리는 것도 우리가 빼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콱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몬만 빼면은 모몬만 항상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키가 좀 작은 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결정적 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5.18이라는 게 결정적 결함으로 본인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그걸 보여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그런 민심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찍어서라도 민주당을 약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민심들이 아우 그래도 못하겠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좀 뼈아픈 구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치고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발언 등으로 해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론조사에선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당내 경선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제한적일 지금 거다.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대로 하면 사실 홍준표 윤석열 간의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윤 후보 주장이라면 1대1로 1대1로 네 이재명 번을 후보, 다 윤석열, 붙였다. 이재명, 네. 홍준표 이런 식으로 1대1로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집계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큰 표차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5.18 발언이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크고 본선에서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이것 자체가 판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이 부분 지난번에 세게 또 비판도 하시고 했는데 예. 저는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 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또 아주 극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도 또 있기 윤석열 후보 때문에. 쪽으로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전두환 발언 자체는 큰 영향은 당내 경선에선 적어도 당원들한테는 그 부분은 두 분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국민적 입장에서 네, 보면. 네, 근데 네. 우리 당의 이제 극렬지지층 입장에서 오히려 뭐 그래서 결집하는 부분. 그래서 의도된 발언 아닌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본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저런 사람을 가지고 저런 상태를 가지고 그다음에 설사 마음속으로 그래 생각한다 해도 저런 얘기를 저렇게 경솔하게 내뱉는 걸 보면 본선에 가서도 상당히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갑자기 그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건드리는 얘기를 막 해서 갑자기 막 출렁거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후보로 좀 불안하다. 이런 게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당원들 사이에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가장 더 치명적인 건 저는 개사과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젊은 층 특히 뭐 한 40, 50대까지도 이게 정서적으로 보면 개사과는 의도된 거지 않습니까? 의도. 그러니까 의도성이 개를 있다. 데리고 가서 예.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다가 툭 나온 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상당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찍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는 사과는 개나 줘라 혹은 이 사과에 대해서 조롱하는 어떤 느낌 자기의 사과한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한 내용을 조롱하고 여기서 희화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면 내가 조롱당한 것 같고 내가 비하당한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가을이고 사과라는 컨셉을 잡아서 전부터 쭉 준비해서 올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시점이 묘하게 겹친 거다. 만약에 그 부분에 그렇다고 대해서는 하면 참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뭐 내가 결정한 거라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의원님은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일반인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말 희한한 사람이구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즉자적으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네. 큰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은 굉장히 이것이 기분이 나쁘죠. 어떤 윤석열 후보 측의 실수라는 개념보다는 의도된 그런 업로드였다. 그렇죠. 그건 라고 그렇게 보시는 윤석열 거죠. 후보가 했든 밑에 실무자가 했든 부인이 했든 간에 의도된 거죠. 왜냐하면 걔를 데리고 가는 행위 자체가 실수로 나오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걔랑 산책하다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사무실이든 어쨌든 집이든 연출해서 찍은 거니까. 가서 연출해서 일부러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의도된 기획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이런 거죠. 홍 후보 의원님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이런 전두환 옹호 반론이나 이 개 사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11월 5일 후보를 정하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홍 후보 측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일종의 호재로 판단을 아니 하는 이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상대적으로는 호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아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전혀 안 하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검찰이라는 그 조직 속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마치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가 동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특히 역사관 문제, 전두환 문제는 역사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개사가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공직자로서 국민이 이제 국민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주권자가 국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뭉뚱그려서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에 어쨌든 피해를 좀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네. 개사과 논란 막후에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부인이 걔를 데리고 갔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셨죠. 토론회에서. 그래서 부인이 뭐 거기서 실질적으로 기획을 했든 안 했든 걔를 데리고 가서 찍고 그것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SNS 관리를 부인이 하는구나. 이런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부인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의도된 사진이 나오는 과정에서 부인도 역시 의도를 했던가 의도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미처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인도 좀 뭔가 공감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어떤 저기 보면 이제 비선 실세 이런 과거에 그런 어떤 국정농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줄리 논란 이런 거는 사실은 요즘에 세상이 많이 이제 이 시대가 변해가지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처신들이 오히려 저는 그 부인의 이미지, 그다음 후보에 미치는 영향, 주술에서부터 네, 주술도 네. 이제 부인하고 같이 그 왕자 갔다.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부인하고 같이 그 뭐 무슨 스승인가 아는 사람 만났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공 스승. 예.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게 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치명적이 됐다. 대중들의 정서에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 대변인께서는 이 김건희 씨 관련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사실 토론에서 가정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추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후보의 해명이 예, 거짓이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예. 이게 사과가 시리즈물이었다. 예. 1, 2, 3탄 나왔다고 했죠. 그럼 이제 3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에 네, 사과를 네, 주는 네, 게. 네. 그런데 기획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편집장이 계신데 기자가 뭔가 네. 편집을 했는데 밤 12시에 편집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3차 기획물 지금 찍어야 되니까 걔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물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연히 업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업무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인데 밤 11시 반에 기획자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시리즈 3탄을 저금해야 되니까 걔를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걔를 데리고 내려왔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사진에도 등장하는 그 쿠션이 집에 있는 쿠션과 동일한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걔가 깔고 앉아있는 쿠션이 동일한 쿠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쿠션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과 두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하 1층에 있다라는 김건희 씨의 사무실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같은 쿠션을 집과 사무실에 놓고 걔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총괄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비밀번호도 모르고 접근이 안 된다라는 진술도 나와 있는 상태고 최초에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팔 셔츠 차림으로 누워서 걔랑 같이 찍었던 사진, 그 토리를 찍은 사진 생각해 보시면요. SNS 실무자가 침대에 같이 누워서 그걸 찍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구도가. 이거 이제 부인이 찍을 수밖에 없는 사진이었고 그건 뭐 다수의 증언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에 실무진이 시리즈를 준비하는 것을 찍기 위해서 후보자 부인에게 모처로 내려와서 사진을 찍자라고 요구했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의 아이디어일 때만 가능하다. 오늘 사과한 것에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낮에 했던 사과, 여기서 숙였던 모습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밤 12시에 시리즈물 3탄이 나온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개나 줘라가 아니고 이게 오해라고 다 받아들인다고 거꾸로 하더라도 자식 같은 개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토리가 자식 같은 개라는 것은 그 부부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개가 있고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만 있는 건데 그런 정도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SNS나 이 정계에서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는 모니터링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내려왔다? 이렇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제가 생각엔 김건희 씨의 주도하에 올라갔고 이제 반대가 많아서 내려온 작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두환 발언의 취지가 좋게 이제 본인이 선회를 해서 주장을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사를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능력이 없어도 인사를 잘하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 도입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 사건으로 그 주장도 설득력을 잃어버렸죠. 오히려 그걸 보여줬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SNS조차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스템에서의 어떤 사적 공적 영역의 구별이 거의 안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만나는데, 근데 김 대변인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어제 양강 체제란 말이에요. 뭐 다른 이제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두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여권에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데 예. 홍준표 후보가 그간의 관록과 경륜을 놓고 봤을 때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무서운 이유는요. 네. 뭐 여기 선 대위원장님도 계신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캠프급이 개선 캠프가 전 제대로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그룹이 없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개인기로 지금 본인의 20년 정치 경력으로 뚫고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회고하는 정책은 잘할 수 있지만 미래로 무슨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과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그런데 만약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책적 이 날개를 등에 단다라고 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급의 또 대선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메모드급 대선 캠프를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가려져 있던 이 요점이 전 부각이 될 거라서 홍준표 후보가 여권으로서는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분이 뭐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거 보면 막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게 뭐 막연한 예측 가상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흐름을 어떻게 자, 이제 보시면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려오고 한 사람이 올라갈 때 이렇게 뚫고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 윤석열 후보는 완만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기세 좋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 바랬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유로 올라는 갔지만 지속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거기다 이제 무슨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하겠다, 사형제를 부활하겠다, 그다음에 이 뭐 수시 다 폐지하고 수능으로 돌아가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파퓰리즘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잘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지지를 하기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금 요 포인트에 가려져 있는 상황. 그런데 당원 투표가 2차까지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 뭐 지금 국민의힘 측 통계로는 40대 이하가 4만 8천 명가량 더 입당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지금 3차 투표에서 어떻게 투표할지 뭐 물론 홍준표 후보를 일방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박빙으로 벌어질 거라서 어느 쪽이 이기기를 그러니까 원래 구조대로 하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뒷심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좀 막판 그게 달라질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은 뭐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네. 김 대변인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기로 지금까지 오신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저는 한 2주 전에 결합을 했는데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로 그야말로 온라인전, 공중전
이것만 있고 뭐 조직이라든가 뭐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저 전당대회 할 때 이준석 스타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대통령 선거 캠프야? 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야, 이거는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기에 저는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정책도 정책실장 하시던 배경호 선대위원장님 네. 계시지만 그분 한 분하고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몇 분 안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홍준표 후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워낙에 그동안에 국회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또 대선 후보도 또 경남도지사 했었고. 뭐 안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열심히 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 팔방미인으로 막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결합할 때쯤에서 그때부터 이제 캠프의 조직화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제 본선에 가서 만약에 당에 어떤 그 역량이 붙게 된다. 그러면 저는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드라마타이즈가 가능한 후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막판에 이제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그 흐름들이 있냐 하면 네. 그 20, 30대가 열렬하게 지지를 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를. 네.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 뭐 홍알배 이러면서 또 심지어 귀엽다고 하길래 뭐가 귀여운가 한데 하여튼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20, 30대들이 자발적 선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 지지층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바람이 좀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SNL 코리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등장을 또 하셔서 젊은 층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셨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 거의 100만 가까이 뷰가 올라가면서 한 이틀 만에 거기서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사랑하신다. 또 뭐 뽀로로의 루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이런 이제 흐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일주일 남기고 그래서 정책 발표를 계속하고요. 정책 발표를 계속하고 맏형론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또 대통령은 이제 하늘이 내린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금은 어쨌든 국면을 보면 이게 뭔가 홍 후보한테 이제 기세가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예. 느낍니다.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의 막판 뒷심이 발휘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